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AAD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AAD란 Authenticated Encryption with Associated Data의 약자로 관련 데이터와 인증된 암호화라는 뜻입니다. 이 AAD는 AE와 AD로 그게 합쳐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A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A는 인증된 암호 방식이라는 Authenticated Encryption의 약자로 이제 맥을 이용해서 무결성 및 인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인증을 맥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 A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엔크립션 데이터와 맥의 안전한 결합은 쉽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 결합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엔크립션 데이터 수정에 대한 예방이 불가하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엔크립션 데이터 수정에 대해서 이 예시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원본 데이터가 위와 같이 유저는 오랜, 어드민은 n이라는 제이슨 데이터로 되어 있고, 이것을 암호화한 게, 이게 간단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카이사르 암호를 이용을 했는데, 이 원본 데이터를 암호화를 할 경우에 XVHU는 RUHQ 이런 식으로 DG, PLQ는 Q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된다라고 보면은 이 값을 이제 그 세션에 이 값이 존재하고, 쿠키에 이 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어드민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를 이스어드민은 getSession 쿠키 데이터의 어드민 값이 n이 아닐 때라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에,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이 암호화된 제이슨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더라도 무언가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만약에 이 암호화 데이터에 원래 Q라고 되어 있던 값을 R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어드민 여부를 어드민 권한을 설치를 하는 것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암호화 함수의 암복화가 잘 작동하더라도 그 값에 대한 온전한 보장은 불가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혼동된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혼동된 대리인 공격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혼동된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격자가 어떤 특정 공격 방식을 이용해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수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그 공격자가 속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동된 대리인으로 표현이 되고요. 공격자는 이 대리인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용자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얻어낸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등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혼동된 대리인 공격으로 CSRF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의 약자로 사이트 가운 요청 위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제 자신도 모르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요청을 하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웹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어드민 페이지에서 특정 유저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는 사이트의 경로가 어드민 셋업이라는 경로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공격자는 이 사이트의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긴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일반 사용자는 사실 어드민 셋업에 접근 자체를 못하기도 하고, 거기에 get 파라미터로 값을 요청을 해도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뜨게 될 텐데, 공격자가 만약에 그 사이트의 게시글에다가 이러한 형태의 태그를 심어 놨다고 할 경우에 imgsrc는 뭐 어드민 셋업 유저 쪽은 패스워드는 1234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를 할 경우에 어드민이 그 게시글을 클릭하면은 본인의 권한을 통해서 어드민 셋업 페이지에 이러한 쿼리를 요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유저가 존이라고 하는 유저의 패스워드를 1234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공격자가 의도한 것을 어드민이 자신도 모르게 그 행위를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혼동된 대리인 문제의 예시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AE에다가 AD라는 것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AD라고 하는 것은 Associated Data 혹은 Additional Associated Data의 약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D 혹은 AA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D를 이용해서 이것을 맥에 추가를 해서 인증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맥의 부인 방지 불가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보안성 향상에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AAD를 이용한 거는 CTR 모드가 AAD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CTR 모드에 앞서서 먼저 기존에 널리 쓰고 있었던 CBC 모드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CBC는 사이퍼 블록체이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은 그 체이닝 형태로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고 있고요. 평문과 맨 처음에 초기화 벡터를 XOR 연산을 한 것을 암호 함수에서 키를 이용해서 사이퍼 텍스트를 얻어내고, 그리고 그 사이퍼 텍스트를 다음 체이닝에서 플레인 텍스트와 XOR 연산을 한 것을 또 다른 키와 함께 암호화 연산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방식으로 사이퍼 텍스트를 얻어내는 것을 CBC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코아도 마찬가지로, 포코아는 그 반대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근데 이 CBC 모드라고 하는 것이 오라클 패딩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오라클 패딩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BC 모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격인데, 블록 암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부 블록 사이즈에 맞춰서 패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딩을 특정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패딩하는 방식이 잘못될 경우에 그 잘못된 패딩 값이 들어있는 암호문을 서버에다가 집어 넣었을 경우에 그 서버에서 어떤 응답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 혹은 뭐 패딩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게 되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평문을 유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평문을 유출을 한 다음에, 그러면 뭐 어떠한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암호문을 임의로 만들어서 그 조작한 값을 통해서 이것을 서버로 전송을 시켜서 공격을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라클 패딩 공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CBC 보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 달리 CTR 모드에서는 패딩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CTR은 카운터의 약자고요. 이제 암호화를 할 때 그 암호 함수에 nonce 카운터 키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 카운터 값은 이제 그 횟수마다 증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게 암호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에 이제 플레인 텍스트를 XOR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사이퍼 텍스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산수 얻는 것을
그 병렬 연산을 통해서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CBC 보드 갖고 있던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한 모드입니다. 대표적인 CTL 모드로는 이제 CCM과 GCM이 있습니다. CCM은 그 이제 아까 카운터 및 CBC 맥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카운터와 CBC 맥을 합친 그런 모드입니다. 그 이제 맥을 생성을 할 때 CBC 맥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CBC 맥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CM 모드 암호화를 할 때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N, P, A 이 세 가지 값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진행을 하는데 N은 nonce, P는 payload, A는 AD입니다. 그래서 nonce 값을 통해서 그 CTR 블록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 계산할 때는 N, P, A 전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합쳐서 사이퍼 텍스트를 얻어낼 수가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CBC 맥 같은 경우에는 CBC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아까 CBC 말씀드릴 때 이제 체이닝을 초기화 벡터를 통해서 체이닝을 해서 연산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 맥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GCM은 이제 CCM이랑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좀 다르게 이제 맥을 계산할 때 Gmac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Gmac을 계산할 때 그 캐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증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nonce에 따라서 CTR 제로 블록을 다른 방식으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값의 해시가 암호문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복화할 때 이것이 조작된 값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화를 할 때 C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꺼번에 다 복화를 하기 때문에 이 값이 맞는 값이다라는 검증은 나중에 할 수 있는데 GCM 같은 경우에는 Gmap을 먼저 복화가 가능해가지고 그 값에 대한 검증을 미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